안녕하세요. 종로노무사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 김병준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자, 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대충은 알고들 계실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와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뭐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계산할 때 누가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고 또 뭐가 적용되고 뭐가 적용 안 되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한 방에 정리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시작하면 되나요? 그냥 막 해. 바로? 네. 그러니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근로기준법 23조, 24조, 27조, 28조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말은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나 일반적인 해고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너 나가 해도 그렇죠?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송도 못 해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장 근로의 제한이라든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죠. 5인 미만 사업장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연차휴가가 없죠.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도 안 줘도 되고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도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 1인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뭐가 있죠? 예를 들면 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에 명시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되고요. 뭐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될 거고 최저임금도 당연히 준수하셔야 되고요.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해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고에 절대적으로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나간 근로자와 산업재해를 당해서 휴업 중인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과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플러스 30일까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시기에는 해고를 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 조항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고는 할 수 있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되는 노동법 조항들은 제가 따로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노동법이 일부는 적용이 되고요. 일부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 기준이 바로 상시 근로자 5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시 근로자 5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지금 판례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항상 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러 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휴직 중이라든지 휴가 중이라든지 병가 중이라든지 정직 중이라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는 휴직, 휴가, 병가 이렇게 해서 안 나온 친구들이라도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달력에다가 그날 출근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적어라. 네. 4명 출근했으면 4명, 3명 출근했으면 3명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그 한 달을 합산한 거를 31일로 나누면 그게 상시 근로자다 라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네,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사유 발생일이 중요한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정해야 되는 날이 있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동안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수가 상시 근로자 수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연 인원이란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의미하고요. 가동 일수란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람이나 뭐 기계가 돌아가서 실제로 운영을 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막 쉬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가 작아지는 그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분자에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들어가는 거고 분모가 이제 가동 일수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아주 분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노동위원회 가서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므로 각하해달라. 사업장들은 우리 토요일 이래도 이랬다. 막 온갖 술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어느 달 1일에 사유가 발생해서 그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동 일수와 연 인원을 표현한 숫자인데요. 연 인원은 총 합이 103명이고 가동 일수는 총 21일이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9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가 되고 반대로 계산 결과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계산이 되더라도 가동 일수의 과반수 이상이 5인 이상으로 운영이 됐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예시는 4.9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지만 가동 일수 21일 중에 13일이 5인 이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상시 근로자에 누가 들어가냐? 그쵸.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 엄청난 질문들이 많습니다. 다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마 핵심 포인트죠, 이게? 네, 오늘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들이 저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맞아. 근로자 수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나요?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꽤 있습니다. 신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우리 뭐 식당이나 카페는 알바를 쓰지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안 들어가. 4대 보험 기준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요. 상시 근로자 수 사용할 계산할 때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산정이 돼야 합니다. 오히려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고 미가입, 과태료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다음으로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게 우리 사업장에는 알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4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0.5명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1시간이라고 네. 하면 1시간 일하면 뭐 0.125명인가요? 뭐 복잡해져. 이렇게 막 뭐 이게 일응타당한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0.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1인명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왔다 가시더라도 그분은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일용직 딱 하루만 일했다. 뭐 일주일만 일했다. 일용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하더라도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루 출근했다면 그날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나 도급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파견 근로자는 좀 예외인데요. 파견 근로자들은 파견 사업주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견은 예외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사장님의 배우자, 뭐 아들, 딸. 걔네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맞죠? 고용보험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쵸. 동거하는 친족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는 어떻게 되죠?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식당을 할 때 와이프, 아들, 딸, 며느리 해가지고 한 7, 8명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가족이 없으니까 알바를 하면 한 명 채용했어. 그럼 그 순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이제 순간이죠. 아들이 와서 이제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달라고 막 그러죠.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시는 게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제
간혹가다 불법 체류자를 사용하시는 많이 경우가 쓰죠. 있습니다. 네. 근데 불법인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분의 체류가 불법인 것이지 이분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유령 아니에요. 그분들도 네. 근로자입니다. 이제 이 5인 이상 5인 미만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연차 휴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근로자분들은 월급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인 이상이 되는지 5인 미만인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차가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진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 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님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휴가를 갔다가 못 갔다가 막 이래야 되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 하루씩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가 있고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을 총 80% 이상 출근했을 때 총 15개가 생기는 연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두 가지의 연차를 구분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매달 상시 근로자 수를 판정해서 5인 이상이 되는 달이라면 지급, 5인 미만이 되는 달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에서 15일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라면 그 5인 이상 미만과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15일의 연차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그 대표적인 질문들, 특히 연차휴가 관련된 사례들을 얘기해봤는데요. 그 밖에도 적용되지 않는 법률들이 있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씨,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있죠. 또 중대재해처벌법. 요즘 이슈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게요,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건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에서 됐는데 이게 비용과 상관없는 것들이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괴롭혀도 어디 가서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점점 더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웃기죠. 거기서 사고 나면은 그러면 처벌도 안 돼. 사업장은. 자꾸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업주들이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그렇죠. 잔머리를 많이 쓰죠. 사업장을 분리한다든지 사업자 등록증만 따로따로 판다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발 비용과 상관없는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생육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생육아는 무급이에요. 무급휴가인데 아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성은 생리도 안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해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니지. 괴롭힐 수 있었는데. 마구 괴롭힐 수 있었는데. 저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괴롭힐 수가 없어. 괴롭히고 싶다. 참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소송 악플이 너 빨갱이냐? 미쳤냐? 이러고 5인 미만 사업장 이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네. 너 이 자식 뭐 하시는데요. 저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할 뿐이지 전혀 정치적인 색깔은 없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 이제까지 계속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편집 잘해야 된다. 나 이거 이상한 빨갱이 된다. 이거. 괜찮습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상관없는 것들은 비용 문제와 상관없는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